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0.56%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3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상승폭은 작습니다만 연이틀 상승세를 보인 모습. 자사주 셀트리온은 1,472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46억의 매도, 기관들은 13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소폭 하락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0.6억의 매수, 기관들이 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거래량이 작은 가운데서도 오늘은 또 어제보다 더 작은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세죠. 이에 따른 소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루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인 여건과 더불어서 1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역시 5월 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회사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램시마 제품군들이 유럽 주요 5개국에서 7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제목인데요.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보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답답하긴 합니다만요. 상황들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램시마와 램시마 SC 이 두 제품이 유럽 주요 5개국의 합산 점유율이 3년 만에 12%포인트나 증가를 해서 74%를 기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직판으로 전환을 일찍 했기 때문에요. 유럽의 입찰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후속 제품에 대한 성과가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매분기 꾸준하게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핵심은 염증성 장질환 쪽에 선호도가 높은 인플릭시맙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SC 제형으로서 편리하게 자가 투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인플릭시맙으로는 SC 제형으로는 램시마 SC가 유일하고 미국의 진펜트라도 미국에서도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전략적인 측면으로 램시마와 램시마 SC를 정착을 시킨 것이죠. 제일 먼저 램시마를 출시를 하면서 인플릭시맙의 정맥주사 제형, 즉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죠. 이것을 처방받던 환자들을 램시마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환자들을 다시 램시마 SC로 스위칭 시키는 듀얼 포뮬레이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두 제품이 모두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램시마를 맞은 환자들이 램시마 SC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램시마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죠. 그 다음에 직접 판매로 전환을 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주요 입찰에서 좋은 수주 성과를 보인 것이죠. 또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미리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처방 데이터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출시하는 진펜트라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그 외 제품들, 항암제 쪽에서 베그젤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가 되는데, 유플라이마 역시 유럽에서 7%의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4분기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항암제 쪽의 신제품인 베그젤마가 시장 점유율을 9%를 유럽에서 차지를 했고요. 허주마도 19%의 시장 점유율로서 작년에 비해서 4%포인트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룩시마는 24%의 시장 점유율로 작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처방 수량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의 모든 제품들이 성공적인 안착이고 정착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 후발 제품이었던 램시마 SC와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럽에서 성공을 했던 것은 맞춤형 세일즈 전략이었다. 유럽에서는요, 입찰을 하고 리테일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 나라별로 입찰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춤형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10년 이상 쌓아온 경험이죠. 노하우,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완전히 탑티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셀트리온의 전 제품의 판매가 유럽에서 확대가 되면서 유럽 내 시장 지배력이 한층 공고해졌다. 그래서 진펜트라로 성장세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유럽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에서시는 주요 5개국에서 74%의 시장 점유율로서 꾸준히 계속적인 성장세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램시마 에서시 단독으로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유럽에서는 완전히 장악을 했다, 꽉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진펜트라가 들어가는데 미국에서의 인플릭시마 쪽에 즉 미국에서는 램시마가 인플렉트라잖아요. 인플렉트라 역시 2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진펜트라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럽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에서시처럼요. 자, 그 다음 제품으로서 트룩시마인데요. 트룩시마는 미국 시장에서도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24%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만은 일본 시장에서 빅히트죠. 6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23년 4분기에 19%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부분은 22년이 16%였기 때문에요. 이에 비해서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백어젤만은 3분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7%의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요. 이번 4분기에 9%로 올라왔고 미국 시장에서도 2%의 시장 점유율로서 출시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백어젤마의 성장은 초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플라이만은 유럽에서 작년 3분기 5%의 시장 점유율에서 4분기에는 7%로 올라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3대 주요 PBM 중에 한 군데 경제가 됨으로 인해서 40% 정도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모든 제품들이 유럽에서는 현재까지는 성공 가도를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미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이러한 성장세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죠. 유럽에서의 성공은요, 바로 셀트리온의 캐시카우는 이제 확실하게 유럽에서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제품별로도 유럽에서의 램시마, 램시마에서시, 그리고 미국에서의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죠.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신약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부분이죠. 영업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세일즈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판매기 때문에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즉,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유럽에서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또한 미국의 영업을 위해서 직접 판매를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5년까지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90%까지 직접 판매율을 높이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영업을 위한 초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리베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접 판매를 위한 영업망을 구축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데 들어가는 자금들이 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 나오는 후속 제품에 대한 영업,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측면이 앞으로 그룹 전체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46억의 매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5일로 봤을 때는 소폭의 매수 우인데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잠잠한 상황 하에서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매수세는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래 증가 현상이 나와야만 주가 역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그러한 모멘텀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실적이 중요한데 특히 3대 주요 PBM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한 추가적인 PBM 등재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실적 측면에서는 1분기, 2분기보다는 앞으로를 봐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의 분위기 역시 목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기다려 나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